어쨌건 여러분들 이 독재는요 민주주의 힘에 의해서 학생들의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야. 자 무너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민주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원래 시끄러운 거야. 딸깍 시끄러운 거야. 그런데 그 시끄러운 것이 바로 위기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치 군인들이야. 이 정치 군인들 왜 이렇게 딸깍 시끄러우면 안 된다. 왜 우리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정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5.16 군사 정변이라는 것이죠. 자, 이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 5.16 군사 정변에 정치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4.19 혁명으로 통했던 이 장면 내각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국가 재건 최고위 군인들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전한다. 라고 맞는 게 바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야.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제 다시 법을 바꾸는 거야. 늘 이런 식이야. 금방 법이 바뀌어. 이 바로 5차 개헌이야. 벌써 5차까지 왔네. 이 5차 개헌의 핵심은 다시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 대통령제, 직선제, 단원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형태로 굉장히 유사하죠. 자, 여기 직선제 임긴 4년이야. 임긴 4년이고 2번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식이야, 미국식. 이런 어떤 식으로 지금 5차 개헌을 하면서 우리는 제3공화국, 그러니까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내각, 그리고 3공화국 바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3공화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뭐냐면 너무 가난했어.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숙제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여러분 돈이 없잖아. 아무도 없어.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 정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경공업 위주.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 거, 옷 만드는 거, 뭐 이런 어떤 돈이 많이 안 드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야. 자, 기억하세요. 1960년 이게 경공업 위주의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하는데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일본. 일본이 어떤 나라야? 우리랑 식민지 만든 나라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사과를 낼 거 아니야. 사과 받지 않습니다. 사과 받지 않고 돈 받는 그런 조건으로,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뭔가 지금 경제개발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아쉽지만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결국 한일 수교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한일 수교에 대한 반발이 있겠죠. 학생들이 입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학생들이 6.3 시위, 1964년 6.3 시위를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더라. 박정희 정부 때 대표적인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바로 6.3 시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결국 한일 수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로도 돈이 부족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베트남에 또 파병하는, 이때 미국이 또 많은 도움을 주겠죠.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어떻게든 1960년대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경제원은 성공했어. 1960년 성공했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2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부가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2번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둬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 약속들이 잘 안 지켜진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이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6차 개헌을 또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선 개헌안이라는 거. 한 번만 더. 나 2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라는 바로 삼선 개헌안을 또 통과시키고 결국은 박정희 정부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0년대 넘어와. 그러면 70년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 70년대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70년 라인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돈을 지금 한일 수교라든지 베트남 파병을 통해 가지고 1960년대 돈을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로 뭘 했냐면 70년도에 드디어 경부 고속국도를 쫙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경부 고속국도 한번 이야기 봤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너무 막혀. 예, 네, 이거 보면 진짜 이때 한 32차선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 이게 지금 고속도도 아니야, 지금. 그죠? 어쩌면 이 경부 고속도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넓었죠. 그때는 어쩌면 경부고속도 있었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새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거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새 마을 운동이 또 1970년 이어지면서 농촌 개몽이라는 농촌 어떤 리모델링이죠.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정리했던 게 바로 새마을 운동. 하지만 여러분들 이 1960년대 어떤 경공업 중심의 어떤 이 경제 개발은요, 물론 성공했지. 한강의 기지가 토대를 만들었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저임금과 저고가라는 이 정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
보장받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바로 전태일의 분신도 1970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태일 중요합니다.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다는 사실. 바로 이런 1960년대에 어떤 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의 어떤 그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분이 대단해요. 이때 이 전태일이 뭐 대단한 걸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한 달에 일요일 2번만 좀 쉬게 해달라. 뭔 소리야? 일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잖아. 그것도 두 번만 쉬게 해달라.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 몸을 태우면서까지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1960년과 70년 넘어간 그 경계선에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1970년대로 온 거야. 삼성기관 통과해가지고 결국 또 이 박정희 정부 세 번째 들어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네. 여러분 이 전까지는요 6.25 전쟁 이후에 이 남과 북은 그냥 왼수야 왼수. 있을 수 없는 동족상의 비극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왼수야 왼수. 타도 대상이야 타도 대상. 정말 나쁜 것들 하면 서로 그냥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1972년 남북이 합의를 봤대. 통일할 수 있대. 헐, 완전히 엄청난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됐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7.4 남북 동맹의 핵심은 뭐냐면요. 평화통일 3대 원칙이 정해지네. 자주적인 평화적인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우리는 통일한다야. 오 대박. 우리가 통일한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 민주화운동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 꼬박내 나온다고 그랬죠. 그 키워드 기억하시는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3.15 부정선거 이승만 하야 그 다음에 김주열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7.4 남북공동 너무 중요해. 평화통일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언제 박정희 정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지금 발표했다는 얘기 뭐냐면 통일은 여러분들 좌와 우의 어떤 그 이념의 어떤 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박정희 정부는 보수적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수 정부에서 통일이라는 그 과제를 먼저 던진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진보 정부니 보수 정부니 어느 정부도 통일의 문제만큼은 이건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좌와 우의 개념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자 이거 완전히 쇼킹한 사건이 되는 거야. 쇼킹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뭐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때 이제 박정희가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적화 통일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는 어떠한 다양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하면서 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7차 개헌,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되는 거야. 1970년대 유신헌법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 적화 통일을 안 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단일한 체제로 어떤 다양성도 용납하지 않는 나를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7차 개헌 유신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차 개헌은요,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냐면 이제 직선제 안 해. 이제 간선제야, 간선제. 어디서? 바로 대통령 임기 6년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체육관에서 뽑는 거야. 체육관에서 자기 원하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박수 쭉, 물론 이제 형식이 성관하겠지만 쭉 박수 치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이 종신제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여러분 4.4 5.입 개헌안 기억나요? 4.4 5.입 개헌 같은 경우 이제 2차 개헌이었잖아. 이 2차 개헌 4.4 5.입 개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죠? 근데 이 7차 개헌 이 유신헌법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선거도 아니야.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거의 종신제를 지금 열어놓은 것이죠. 바로 여기서는 어디서 보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 예, 앞에 여러분들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 간선제를 어디서 뽑았죠? 국회에서 뽑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게 어영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이건 대통령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대통령 되는 어떤 그런 유신헌법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통령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은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권리도 있고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저항한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잡아들일 수 있는 긴급 조치권까지도 지금 주어지고 있더라. 막강한 권력을 이 대통령에 부여했던 이 7차 개헌, 이건 거의 독재를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를 이제 흔들게 될 겁니다. 어쨌건 70년대는 여러분들 어떤 그 경제 성장이 있었냐면 60년대 여러분들 돈이 없으니까 경고국 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한일 수교연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가지고 돈 좀 모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이 좀 활달하면서 돈이 좀 있는 거야. 있는 과정 속에서 70년대 오면은 바로 중화학공업, 60년대는 경공업, 그 다음에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요거 꼭 키워드로 여러분 기억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화학공업이 육성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예는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 이런 모습들이 이제 70년대 어떤 그런 결과물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 드디어 우리가 와우 수출 100억 달러. 우리는 여러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바로 이 70년대 이렇게 만들어지면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독재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에 있어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1979년 이 박정희 정부의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니 그 첫 출발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에요. 바로 여자 노동자들이 바로 이 야당 당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문 닫지 않도록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 강제 진압 들어갔고 그 전에 한 명 떨어져 죽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자 이 부산 마산 학생이 또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고,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여러분 영화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뭐 그런 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그냥 이 밑에 그걸 밀어버리자. 있을 수 없는 그 티격태격하는 과정 속에 결국 박정희 빵 총을 쏘는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박정희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박정희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무려 18년 한 거야. 18년. 60몇 18년 한 거야. 이 엄청난 그 기간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민주화가 오나보다 했는데, 이게 왠지 5.16 군사정변에 정치군이 등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를 닮은 정치 군인들이 또 등장하니 머리 반짝반짝 하면서 바로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 신군부, 이들 우리는 뭐라 하면 신군부. 이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12.12 사태, 이건 5.16 군사정변과 같은 거죠. 이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군사 권력을 장악하면서 다시 또 한 번 이 군인들의 정치 시대의 모습을 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